글로벌 비트입니다. 참 숨가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저희가 CPI 받아보고 참 안도하는 흐름에 참 FOMC까지만 잘 넘어가자라는 심리가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 경제 전망이 약간 수정되는 모습들 그리고 점도표가 수정되는 모습들에 시장이 약간 흔들리면서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충격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체린 앵커와 함께 FOMC 주요 내용 그리고 특징주까지 짚어보시죠. 네, FOMC 하이라이트 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6월 FOMC 결과부터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사실 FOMC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7회 연속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주목이 됐던 포인트, 점도표에서 과연 연준 위원들이 올해 몇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5.1% at the end of this year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이 5.1%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연내 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시장에서는 두 차례 정도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이 조금은 있었을 법도 한데 그래도 오늘 증시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덜 매파적인 기조가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이 FOMC 성명서를 함께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성명서와 비교했을 때 이번 성명서에서 달라진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문장. 전에는 There has been a lack of further progress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진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modest further progress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약간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따라서 5월 때보다는 덜 매파적인 기조를 연준이 풍겨줬다라는 점에 시장은 일단 안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도 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질문들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에 CPI 결과가 나왔었죠. 이 CPI가 좋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달 말 나오게 될 PCE도 양호하게 나온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라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나온 CPI가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얻는데 기여를 해주기는 했지만 단 몇 개의 데이터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개월간 계속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살짝은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 나왔던 5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었죠. 생각보다 일자리 수가 너무 깜짝 증가세를 나타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증가를 한 건 맞지만 이 역시도 하나의 데이터만으로 우리가 노동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건 아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에는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2년 전에 비해서 정말 크게 개선이 됐고 실업률 역시도 물론 3.9%에서 4%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를 시사할 정도로 너무 냉각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CME 패드워치에 반영되어 있는 9월 인하 확률이 오늘 FOMC 이후에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줄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어젯밤에 확인을 했을 때에는 이 수치가 48% 확률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는 56%로 높아진 모습. 시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있었던 FOMC를 어느 정도
정도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 역시 마감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이 좀 크게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는 했지만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양호한 표정, 특히나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5,400포인트 선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하루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기술 섹터의 독보적인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거의 4개월 내 최대 상승폭을 그려냈는데요.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이죠. 오라클, 오늘 무려 13%대의 급등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일 사실 나왔던 그 4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그리고 오픈 AI와 클라우드 D를 발표한 영향으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11월부터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글 클라우드에 탑재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주가는 140달러 선을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뒤에 오늘로써 이제 이틀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AI도 AI지만 어제 어펌과의 파트너십을 공개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UBS 측에서는 어펌의 BNPL이 애플페이에 결합이 된다면 애플페이의 입지도 강화되고 사용자 수도 늘어날 거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전해줬는데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주가는 3% 가까운 급등, 213달러 선까지 사상 최고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장 중에는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월해서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2%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덕분에 간신히 시총 1위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테마 분위기 오늘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3.5%, 퀄컴과 마이크론 역시도 각각 3%와 4%대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쪽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주들의 표정도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오늘 TSMC 측에 대한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 투심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 그리고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장 마감 후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결과가 좋았습니다. 매출액 그리고 주당 순이익 둘 다 보시다시피 컨센서스를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10대 1의 주식 분할 발표까지 전해줬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는 오늘 정규장에서 3% 가까운 상승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13%의 급등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반면에 오늘 다우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주범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주가가 2%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사의 탑픽주 목록에서 세일즈포스를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여전히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비오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바클레이즈 측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이제는 비중 확대로 상향을 시켜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경쟁사 대비했을 때 아주 좋은 투자 선택지다. 이런 커멘트를 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의 경우에는 4%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23.4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TSMC에 대한 소식도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목표가를 높여줬습니다. TSMC는 애플의 아주 오랜 파트너사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AI 사업을 강화함에 따라 TSMC가 수혜를 받게 될 거다. 이런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어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펌, 어제 애플페이의 BNPL 서비스가 앞으로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간 상승률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모습, 오늘 당일 상승률은 5.7%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택 건설업체들의 주가 역시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레나 측에 대해서 UBS가 매수 투자 의견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레나뿐만 아니라 KB홈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내주고 있고요.
나왔고요. 그러면서 양사의 주가가 양호한 표정을 지었고 다음 주 두 종목 모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후의 주가 반응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FOMC와 간밤 시황 소식 정리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오늘 외신 헤드라인은요, 매크로 데이터 위주로 좀 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CPI라는 산을 한번 넘고 그 위에 남아있는 정상은 아무래도 6월 FOMC였을 텐데요. 6월 FOMC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NBC의 기사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상된 동결 역시 유지가 됐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그리고 점도표가 어떻게 나와주느냐, 그 두 가지였습니다. 올해 인하 전망을 일단 축소했다라는 데 방점이 찍힙니다. 다만 이전의 인하 전망 축소와는 그리고 이전의 연준의 점도표의 변화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안도감이 부각됐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올해 1회로 줄이면서 투자 심리가 엇갈렸습니다. 연준은 이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추가 진전을 보였음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점도표상에서 당초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전망치를 1회 인하로 축소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점도표상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내려갔지만 FOMC 위원들은 모두 앞으로 매우 데이터 의존적일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부터 인상 히스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2년 25bp 인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현재 금리 수준 5.25에서 5.5%의 금리 수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작년 한 하반기 말부터 이렇게 금리 동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인하의 시그널은 이번에도 조금은 좀 축소된 모습이 반영이 된 점도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점도표 내용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이게 3월 당시의 점도표입니다. 중간값에 빨간색 네모칸을 한번 쳐봤는데요. 이렇게 두 칸이나 중간값이 올라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인하에서 1회 인하 전망에 투표한 위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6월 점도표 중간값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2025년의 인하폭이 3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하폭 자체가 올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한 차례 더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올해의 인하분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소간의 안도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6월 수정 경제 전망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고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면서 경제가 흘러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연준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부분이 핵심일 텐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약간의 추가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월에 2.6%에서 2.8%로 다소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PCE 물가지수, 헤드라인 PC 그리고 코어 PC 모두 올해 0.2%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하는 모습, 그리고 2025년에는 0.1%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물가 자체는 완만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쯤이 되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는 유지가 되어 있고요. 경제 성장은 전반적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2026년까지 실질 잠정 성장치 그리고 장기 잠정 성장치 모두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포인트에서도 일단 올해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2025년, 2026년 사이에는 전망치를 0.1%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완만하게 고용시장이 식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경제 성장 수정치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FOMC 결과 점도표와 저희가 수정 경제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받아봤던 CPI만 봐도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CP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점도표가 수정이 됐다라는 부분에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기사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일단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CPI 지수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시죠.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월 CPI가 전월과 보합 수준으로 직전월 0.3% 상승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1% 상승도 밑돈 겁니다.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라 전월치인 3.4%보다 낮았습니다. 5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상승했으며 이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 3.5% 상승을 밑돌았고 전월치보다 낮았습니다. 근원 CPI 월별 상승폭은 0.2%로 전월 0.3%보다 낮았습니다. 고용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누그러진 점은 주식시장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율은 3년 만에 최저치라며 이번 CPI를 평가한 가운데 내년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더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물가는 잡혀나가고 있다는 것을 CPI 그리고 PCE 물가지수에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PI가 잠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지난 몇 달의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CPI에는 상당히 안도감이 많이 깃들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CPI의 추세를 봐도 그리고 코어 CPI의 추세를 봐도 이렇게 끝에 고개가 꺾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 기준으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정리한 CPI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잡혀나가고 있다는 흐름 자체는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튀어오르는 잠깐의 반등은 있을지언정 일단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다는 것에 시장이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 코어 CPI와 슈퍼코어 CPI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어 CPI의 경우에는 음식료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슈퍼코어의 경우에는 여기에 서비스 물가까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어 CPI와 슈퍼코어 CPI는 조금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역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물가가 잡혀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상세 데이터를 보게 되면 특히나 연준이 주목을 했던 주거비 부분이 살짝 잡히는 모습, 서비스 부분이 잡히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 CPI 발표 이후에 국채금리 수익률이 안정세를 급격하게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그리고 패드와치상에서도 연내 2회 인하를 예상하는 모습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좋은 분위기가 장 마감까지 이어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보면서 FOMC를 어떻게 소화해내는가 그 부분도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간밤에 왕의 기한이라는 타이틀이 많이 달렸습니다. 애플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역시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또 한 번 부각이 됐던 간밤이었습니다. 애플이 걷는 길이 또 새로운 역사가 될까요? 애플의 간밤 모습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인공지능 로드맵을 공개한 애플이 12일 장중 한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12일 미 동부 시간 오후 2시 40분 기준 애플 주가는 전날 대비 5.69% 오른 219.94달러에 거래되면서 시가총액은 3조 3,600억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3조 2,700억 달러를 1,000억 달러 규모로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후 애플의 주가는 하락해 다시 시총 1위 타이틀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겨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의 새로운 기능이 AI를 활용한 인텔리폰, 인텔리전스와 스마트폰을 결합한 이러한 기기의 출현이 기기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된 소비자 디지털 비서라며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한때 다시 왕관을 되찾았던 순간을 한번 캡처를 한 자료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간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모두 나란히 상승을 했고 애플이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제 엔비디아와의 2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1위 싸움을 한다라는 점에서 애플이 다시 돌아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시장에서 체감하게 만들고 있고요. 간밤에 어쨌거나 FOMC 결과를 받아들고 약간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애플의 주가는 견고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연일 애플에 대해서 좋은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리포트를 또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목표가 $230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애플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리포트 또 한 번 냈습니다. 이렇게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브로드컴 실적도 받아봤는데요. 앞서서 체리네커가 짚어주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간외에서 주가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거대 거인이 엔비디아라고 한다면 앞으로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으로 이행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최대 수혜 기업은 브로드컴이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도 좋게 나왔습니다만 상세 매출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올해 AI 관련해서 한 80억 달러가량의 매출을 낼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에만 AI 관련해서 31억 달러가량의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모습을 그리고 어떤 행보를 걸어주게 될지 우리가 브로드컴의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외에서 12% 이상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짚어보시죠. WTI 원유 선물 연준이 인하 전망을 수정하면서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6%가량 상승 흐름 나오면서 이제 $78 선도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CPI를 받아들이기 전만 해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0.5에서 1.5%가량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금과 은, 구리 가격도 동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만 은 가격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